유모가 이긴다. 신상훈, 지연. 지연이 신상훈, 려울신을 성으로 사용할 정도로 라멘과는 징한 인연을 갖고 태어났다. 라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1963년 세계 라멘의 날인 8월 25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삼양라멘 1호 대리점을 하셨고 붕어빵 어머니는 언제나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분이었다. 영화감독의 꿈을 안고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해 청소년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졸업 후 우진필름 기획자로 대우 영화 채널에서 편성 PD로 일했으나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방송작가로 25년간 대본을 써온 걸쟁이다. 코미디 1번지, 뽀뽀뽀, 일반, 폭소클럽 등을 집필했으며 2004년에는 KBS 연예대상 최우수 작가상을 수상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주 토킹 스피치 대표로 활동 중이다. 막힘없는 대화의 기술로 질문하는 법을 선보여 호평을 받은 이제는 질문이다. 왜? 직장인 열애 9번 묻고 싶은 질문들. 웃으라 학교야. 애드립의 기술. 유머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 등의 저서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둘로 나뉜다. 신상훈의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다면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제까지 몇 명일까? 한 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기는 가위바위보 테크닉. 가위바위보를 하면 항상 이기는 친구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지?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내봐.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정답이다. 실제로 2009년 1학기에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연기과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 모두에게 추파춥스를 하나씩 주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의 사탕을 빼앗도록 했다. 잠시 후 모든 사탕은 한 남학생이 차지가 되었다. 그는 과 대표였다. 나는 사탕을 제일 먼저 빼앗겼던 여학생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냈지? 그냥 냈죠. 사탕을 모두 차지한 남학생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냈지? 이기려고 냈죠. 그렇다. 이기려고 낸 사람에게 그냥 낸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나는 제일 먼저 졌던 여학생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기순말로 이렇게 말했다. 너가 만약에 10명의 학생들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전부 다 이긴다면 이번 학기 성적은 무조건 A 플러스이다. 네? 어떻게 10명을 다 이겨요? 방금 봤잖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내봐. 잠시 후 내 눈으로도 믿지 못할 결과가 펼쳐졌다. 그 여학생이 9명을 연달아 이겨버렸다. 마지막 1명을 이기지 못해 아까워하던 그 여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A 플러스는 놓쳤지만 귀중한 걸 배웠어요. 쌤 사랑해요. 평소에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항상 진다면 당신도 오늘 당장 점심 내기를 해보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길 확률이 정말 높아지니까 말이다. 한 가지 팁을 더 준다면 남자를 상대할 때는 보자기가 유리하다. 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성들을 상대할 때는 주먹을 내라.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위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급적 늦게 내라. 아참, 그 여학생은 그 학기에 99점을 받아서 실제로 A 플러스를 받았다. 순전히 운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당신도 자신감을 갖고 노력한다면 유머를 멋지게 구사할 수 있다. 유머 하술의 테크닉은 가위바위보에 담겨 있으니까 가위로 잘라내듯 고정관념을 단절하라. 월요일이라 몸이 찌뿌드드하네 월요일병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월요일이라 몸이 가뿐하네 난 원래 그래 라는 생각으로 고정관념을 잘라버리라. 일부 일처제는 답답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부 일처제는 좋은 제도야. 마누라 하나에 처제 하나 데리고 살면 좋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문장에서 단어나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도 재미있는 유머가 된다. 예를 들어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는 한 발짝 앞으로 오세요 라는 말을 고정관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보라. 한 발짝 뒤로 가세요. 당신이 장총이라면. 한 여성이 첫질에게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네 남편이라면 커피에 독을 타겠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라면 기꺼이 그 커피를 마시겠소. 이것은 고정관념과의 단절을 통해 요연한 사고가 생긴 사람만이 가능한 유무다. 바위처럼 무식한 듯하면서 상대의 예상을 깨뜨리라. 요즘 시대 주먹을 사용하며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유머 핫술의 테크닉은 이렇게 무식해질 때 빛을 발한다. 손가락이 왜 5개인 줄 알아? 골프 장갑이 맞아야 하잖아. 항상 그렇게 더듬습니까? 아니요. 말을 할 때만 더 더듬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모두 닫혀. 그럴 거야. 너 입냄새가 엄청 심하거든. 돈 좀 꺼줄래? 고맙다. 너 눈에는 아직도 내가 돈이 있어 보이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진리의 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머는 무식해 보이고 비논리적일 때 길이 뻥 뚫린다. 창의성도 마찬가지다. 실제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 비논리적인 대화가 얼마나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인지 보라. 아빠는 왜 대머리야?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 그럼 엄마는 왜 그렇게 머리 숱이 많아? 발꿈치를 들고 발레를 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그냥 키 큰 언니들이 춤추면 안 돼? 전기기관차를 처음 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우와 기차들이 목욕을 하네. 나사에서 수억 달러를 들여 무중력 상태에서도 글씨가 쓰시는 볼펜을 개발할 때 러시아에서는 연필을 썼다는 얘기는 농담이 아니다. 가장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 사실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무식하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썰렁하다고 핀잔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적 사고의 소유자들인 경우가 많다. 확 깨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슴에 계란을 품었던 에디슨과 계란을 깨서 세웠던 콜럼버스 역시 얼마나 깨는 사람이었는가. 항복을 포시하는 보. 마지막 유머 하술의 테크닉은 보. 손을 활짝 펴는 것은 항복의 의미다. 다 주고 다 잃고 다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면 손을 펴게 되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손을 펴야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상대와 악수를 하고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고 포옹하고 박수를 치르면 손을 활짝 펴야 한다. 이처럼 유머는 상대를 안아주고 쓰다듬는 것이다. 어느 동네에 목사가 새로 부임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출창 욕을 하고 다니는 노인이 한 명 있었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 그 노인만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듣고 목사는 노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노인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그래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뒤에 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 새로운 목사는 사람이 돼서 괜찮더구만. 2003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아놀드 슈워제너거가 연설을 할 때 한 학생이 계란을 던져 옷과 얼굴이 계란 범벅이 됐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나한테 베이컨도 좀 던져주지 그래? 계란을 맞고 화를 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가히 좀 무디고 무식한 듯 바이 상대를 쓰다듬고 안아주는 보 화술이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만든 것이다. 마지막 보너스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이기는 법을 알고 싶은가? 늦게 내라. 그러면 항상 이긴다.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긴다. 대화나 협상, 세일즈, 데이트에서 항상 이기는 방법은 늦게 말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유머 검색창이 있는가? 여기 사과가 하나로 있다. 사과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인가? 우리 엄마. 왜? 사과를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본인만 아는 인물 말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인물을 생각해보라. 과연 몇 명이나 떠오르는가? 한 명도 생각이 안 난다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이 생각한 인물 중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아담과 이브, 아이작 뉴턴, 백설공주, 스티브 잡스, 스피노자, 키무라 아키노리, 기적의 사과, 김정은, 사과를 들고 나와서 부자 되세요라고 했던 어느 카드사, 빌헬름 텔. 아, 혹시 로빈 후드를 떠올린 사람은 없는가? 빌헬름 텔과 헷갈린 거다. 서양 사람이고 말 타고 다니고 활을 쏘고. 이처럼 누구나 각자 다른 인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사람마다 지식과 정보를 뇌에 저장하는 방법이 다르고
저장 순서가 다르고 검색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을 생각해냈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배웠으니 일단 그렇게 믿자. 솔직히 사과 떨어지는 건 가수원 주인이 더 많이 봤을 텐데 왜 만유 인력은 가수원 주인이 아니라 뉴턴이 발견한 걸까? 똑같은 사과를 보더라도 머리에서 검색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유머리스트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나 같은 코미디 작가나 코미디언들은 일반인과 다른 뇌 구조를 갖고 있다. 유머 검색창이 뇌에 하나 더 있다. 사과를 하나 보더라도 이걸로 어떻게 웃길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한다. 자, 일단 사과라는 키워드를 유머 검색창에 집어넣어 보겠다. 사과를 파인애플로 만드는 방법은 한 입 베어 물고 파인, 애플. 강주리에 사과 10개가 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을까? 정답은 6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번에는 정답이 2개다. 할머니가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사과나무가 있었다. 과연 이 나무에는 사과가 몇 개 달렸을까? 정답은 2개. 왜냐고? 아까 정답이 2개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사과를 씹어 먹는다. 토끼는 사과를 갉아 먹는다. 그럼 곰은 사과를 어떻게 먹을까? 베어 먹는다. 안 웃긴가? 미안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도 유머리스트가 되고 싶다면 내 속에 유머 검색창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단어가 입력되어도 0.1초 만에 자동으로 유머가 튀어나와야 한다. 역시 순발력이 생명이다. 유머 검색 기능을 상실한 현대인. 어릴 때 누구나 이 유머 검색창이 있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애들은 재미있게 말하니까. 또한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온종일 재미있게 놀았다. 공기놀이, 새총 쏘기, 비석치기, 수제비 뜨기. 그런데 점점 성인이 될수록 재미있게 말하거나 노는 기능이 사라진다. 대신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돈을 더 많이 벌까, 성공할까 이런 보조 기능만 발달하게 된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미국에 가면 성공한 재미 동포들이 많다. 베벌리 힐스나 파로스 버디스에 수백만 달러짜리 집도 가지고 있다. 그런 집에는 꼭 근사한 수영장이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들은 그 수영장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고 한다. 돈 버느라 바빴음 말이다. 대신 수영장을 이용하는 건 멕시코에서 온 가정푸들이라고 한다. 청소는 대충 하고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마시며 대형 LCD TV로 드라마도 보고 수영장에서 선탠도 하고 한마디로 팔자가 늘어졌다. 반면 백만장자 주인들은 한밤중에 들어와서 소파에서 한국 비디오나 보다가 대충 쓰러져 잔다. 과연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누려야 진짜 주인이다.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게 살려면 내가 가진 것을 누려야 한다. 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며 사는가? 혹시 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재 가진 것만 잘 활용해도 지금 당장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먼 길을 돌아가는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진정 자신의 것이다. 할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원두막에 대한 삼행시를 들었다. 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할머니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다. 할멈, 내가 웃기는 삼행시를 알려줄게. 오늘 띄워봐. 원숭이야. 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은 입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메모가 필요한 것이다.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 말을 내재로 줄이면 적자, 생존. 기록은 항상 기억을 앞서간다. 적어라. 예수신 장군도 비가 오나 바람에 부나 일기로 남겼다. 풍랑이 친다고 낭중에 적자, 낭중에 이렇게 미루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난중일기가 됐다는 썰도 있지만 절대 미루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연습해보라. 아무리 웃기는 얘기도 처음 할 때는 불안하다. 자꾸 연습을 해야 한다. 개그 콘서트에 방송되는 코너들은 적어도 4일 동안 80분 이상 반복해서 연습한 뒤에 녹화한다. 당신이 개그맨도 아닌데 그들보다 더 연습을 해야 할 것 아닌가. 100번쯤 연습하라. 아참, 또 한 가지. 처음 유머를 사용할 때 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썰렁할 경우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대신 집에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연습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썰렁하더라도 가족들은 당신을 왕따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유머 핫술의 기본은 단어 바꾸기. 지난해 겨울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수석 부사장인 지니 한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그녀는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비즈니스 마케팅을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컨설턴트로 일하던 그녀가 현장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처음 찾은 곳은 드림웍스였다. 드림웍스는 슈렉과 쿵푸 팬더 등을 제작한 회사인데 그곳에서 일하다가 수석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 아시아인이고 여성이고 게다가 가방끈도 긴 그녀가 영화사에서 발을 붙이기는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에는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박사 학위 소지자인 그녀에게 다들 차갑게 대했다고 한다. 하루는 박사냐고 빈정대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맞아요. 전 PhD예요. 사실 저는 피자 헐 배다원이었거든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런 유머 감각 때문에 그녀는 2005년 드림웍스가 파라마운트사에 인수될 때 정리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되어 본사로 가게 된 것이다. 피자 헛 배달문으로 바꾸는 기술, 이것이 바로 유머 핫술의 기본인 단어 바꾸기다. 우선 이 기술을 활용하려면 머릿속에 저장된 단어의 양이 많아야 한다. 단어의 양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3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적어도 그 어리석은 3명에 속하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책을 많이 읽고 단어의 양을 늘려라. 단어를 많이 알아야 표현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비틀기가 가능해진다.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 많은 사람은 다음 문제를 쉽게 푼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고사성어 5개를 말해보라. 가인방명, 각주고금, 근공일척, 결초보은, 경국지세, 공중누가, 가유불급, 간포지교, 간담상조, 개과천선, 계란유골, 고육지계, 곡학아세, 군계일학, 괄목상대. 이런 고사성어가 술술 나오는 사람은 기초적인 단어도 많이 알고 있다.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이것을 비틀어서 유머를 만든다. 우유부단이 무슨 뜻인지 알아? 우유 제품은 부단히 단속하라. 박명수는 미인과 결혼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미인, 박명. 전화를 했는데 동전이 쏟아져 나왔다는 전화, 위복. 노란 무가 무게가 더 나간다는 황당무게. 그 사람이냐는 네 글자로 말하면 가가. 천고마비란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면 몸에 마비가 온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장난 중에도 이런 단어 비틀기가 꽤 많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다. 무엇이든 물어 뜯어보세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생가치로의 행방불륜. 신드바드의 보험. 반지하의 제왕. 전국 노예 자랑. 운동형 빈더. 아기 공동 둘째. 오즈의 맙소사. 통과 란제리. 송은이 만극하옵니다. 명란적 코난. 팁 있는 다방을 싣고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놓아드려야겠어요. 추적 60인분. 시베리안 허숙기. 오드리 햇반. 은하철도 구부려. 사랑반 손님과 어머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은 왜 치나 등등. 이렇게 단어 바꾸기로 유머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단어가 머릿속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맹심하고 책을 많이 읽기 바란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의 저서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저는 커피를 저어서 마셔요. 짜증나는가? 이처럼 유머리스트들은 단어가 입력되며 반사적으로 단어 비틀기가 이루어진다. 물론 지나치면 사람들이 짜증을 내지만 유머 핫술의 기본이 이런 단어 바꾸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연습하기 바란다. 단어의 순서를 바꿔라. 단어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좋은 유머가 탄생한다. 올레라는 최고의 광고 커피도 헬로를 뒤집어서 나온 것이다. 다음 평범한 단어를 한번 뒤집어보라. 가짜, 짜가. 너가 든 명품 가방, 가짜로 안 보여, 짜가로 보여. 대접, 접대.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미쳤냐? 내가 대접했잖아. 자살, 살자. 자살을 왜 하니? 자살 말고 살자. 대학, 학대. 요즘도 대학에서 술로 학대하니?
링컨, 컨니. 링컨은 절대 컨능 안 했을 거야. 가불, 불가. 가불을 해달라고? 가불은 불가. 수금, 검수. 아직도 수금을 안 해줬다고? 검수만 더 못한 놈. 푼, 동음 이의를 이용하라. 이번에는 비슷한 소리가 나지만 뜻이 다른 단어. 동음 이의어로 유물을 만들어 보라. 이것을 영어로는 펀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말장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얘가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그냥 하겠다. 지장. 지장을 함부로 찍으면 안 돼. 지장이 많아. 마누라. 여보 마누라. 마누어라. 막내. 회사의 막내들은 아이디를 막 내야 합니다. 빨기. 빨기인데에 갔더니 전부 빨기 안 되는 노인네들만 있더라고. 배짱. 깨미와 배짱이의 기호는 배짱으로 살라 이겁니다. 병기. 자네가 우리 회사의 비밀 병기가 될 줄 알았네. 그런데 알고 보니 비밀 병기야. 비대. 사장님 우리 회사도 비대 설치해 주세요. 저처럼 비대한 사람은 비대가 꼭 필요해요. 영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할 수도 있다. 썰렁하다고. 꾸준히 노력하는 당신은 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계속 노력해라.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지금은 국민 MC로 거듭난 유재석 씨도 10년간의 무명 시절 동안 썰렁한 광야에서의 단련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하라. 사고를 뒤집으면 유머가 된다. 사고의 발상을 뒤집으면 유머가 된다. 가끔 몸도 물구나무를 서거나 뒤로 걸으면 건강에 좋고 침대에서도 자세를 뒤집으면 부부관계도 좋아진다. 몇 가지 평범한 생각을 뒤집어 보도록 하자. 생일은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이다. 아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느라 고생을 하셨으니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맞다. 내가 개를 훈련시킨다. 아니다. 개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더라. 때가 되면 딱 개밥 주고 청소해주고 아무래도 개가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 내가 사장이니까 인사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먼저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보라. 인사는 만사라고 했으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결혼 비디오를 봐라. 그러나 그냥 보지 말고 거꾸로 봐라. 신랑 신부가 손잡고 식장으로 들어가서 서로 반지 빼주고 각각 따로따로 나오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소주 만백만 주소 다시 합장합시다는 뒤집어도 똑같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나 평범해 보이던 단어를 뒤집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뒤집어보라. 그럼 유머가 보인다. 유머를 키우기 2단계. 유머로 창의력을 키운다. 슬로건을 재미로 포장하라. 어느 회사나 신년이 되면 그 해의 염원과 결심을 담아 포효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는다. 21세기를 선도하는 기업. 생산성을 2배로, 수출을 2배로, 뭉쳐야 산다 등등. 아직까지 이런 구태의연한 슬로건을 사용하는 회사가 많다. 좀 재미있거나 웃기는 표현을 붙이면 세금이라도 붙나. 유머가 철철 넘치는 사장이 경영하는 주유소는 피곤한 운전자에게 웃음을 준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표어가 붙어있는 주유소를 본 적이 있다. 저희 주유소를 찾아주신 손님 땡 잡으셨습니다. 주유원이 불친질 하나요? 가까운 군 부대나 팔주소에 신고하세요. 자판기에는 이런 사인이 붙어 있었다. 맛보면 기절커피. 식당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곳도 봤다. KBS, MBS, SBS에 절대 나오지 않은 식당. 자세히 보니 보신탕 집이었다. 이제 딱딱한 슬로건은 가라. 재미있는 슬로건이 오래 기억되고 효과도 좋다. 1970년대식의 하면 된다, 유비무환 같은 딱딱하고 진부한 표현도 이제 그만. 나이키의 저스트 두잇 같은 슬로건을 보면 나이키 운동복과 신발을 신고 뛰고 쉽게 만든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역시 침대를 바꾸고 쉽게 만든다. 샤넬 넘버 5를 유명하게 만든 것도 그네가 입은 것은 샤넬 넘버 5분이라는 광고 카피 때문이다. 우리도 재미있는 슬로건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Count all 처치. 처치를 믿으라는 뜻이다. 이것은 처칠이라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내건 슬로건인데 자기 회사의 이름을 이용했다 슬로건과 회사를 동시에 기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SK가 이런 슬로건을 썼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SK 마찬가지로 유명 배우가 정원아 이름을 부르면 청정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한다. 아이도 과자를 만드는 오리온 제과는 친근감 있게 아이들 부르는 소리를 이용하면 된다. 얘들아 이리 온으로 요리 온 좀 유치하다고. 아이들 과자는 유치할수록 기억에 더 남는 법이다. 회사 이름을 이용한 슬로건 중에는 큰데 믿을 신, 대신 정권과 회사 이름으로 제품으로 만든 참진 이슬로 참이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드링크 투유 헬스 건강을 마시라. 이것은 에비앙의 슬로건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무리란 이미지와 직접적인 명령행 때문에 빨리 에비앙을 마셔야 할 것만 같다. 재미있는 슬로건 유쾌한 회사. 슬로건은 광고 카피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회사가 고스의 슬로건을 활용하면 업무가 즐거워지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 누가 지시를 하면 짜증이 나지만 자신이 알아서 실천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딱딱한 지시나 구호보다는 재미있는 슬로건을 만들어보자. 퇴실시 소등, 퇴근할 때 전등은 꺼꺼꺼, 우측 통해, 좌측으로 오면 안아드림, 소변기에 붙은 한 발 앞으로, 소피도 피다 내 피라며 흘리겠냐? 난간에 기대지 마시오. 기대봐라 너만 손이지. 지정주차, 주차하지 마시오. 예약 주차서, 사장된 후 주차하세요. 잠반을 줄이자. 잠반 때문에 셰프 열 받으면 내일은 점심 없다.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리본을 달자. 불조심 6.25와 하자는 방침에서 일어났다. 공고 등산 가실 분 모이세요. 등산 간대이. 당연한 얘기지만 CEO 혼자서 슬로건을 만들지 마라.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들거나 상금을 걸고 응모를 받아도 좋다. 슬로건을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지니까 말이다.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회사 곳곳에 도배를 하라. 지나치다 싶어도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작심삼일이라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를 해야 직원들이 이게 무척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